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개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인 투잡으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면 과연 얼마나 벌까?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제 매출이고요. 17년도 부가세 신고 내역입니다. 저는 다른 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만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7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는 3,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났고요. 저는 간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때 신고했을 때 따로 세금을 내진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3월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2만 3천 원 정도 매출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뭐 장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쇼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때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4월달, 5월달에는 한 100만 원 좀 넘게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는 제가 액자, 그림 이런 것들을 팔게 되었고요. 그때 나름 이제 수요층이 많진 않았지만 적당히 있는 상태에서 경쟁 업체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매출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후반부터 6, 7월까지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결제가 조금 늦게 되니까 이 매출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밀려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5, 6, 7월 달에 이 정도 매출을 했고요. 그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휴대용 선풍기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유행을 했었고 작년에도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그 휴대용 선풍기를 좀 남들보다 미리 올려놓고 배터리도 이제 폭발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제 올려놨더니 이렇게 매출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 정말 운이 좋았고요. 저 말고는 다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2,500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났습니다. 그때 절반 정도는 사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물량이 터지면서 저한테 도매를 해주던 업체가 위탁 배송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이 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도매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맨날 건건이 나가야 되는 택배 물량이 있는데 거기에 제 물량까지 더하면은 본인들도 이제 싸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500원에 위탁 계약을 해서 실제로 저는 엑셀 파일만 보내주고 여기서 직접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사입과 위탁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터지는 순간에 제가 계속 사입으로 밤마다 이 포장해서 보내는 걸 진행했다면은 정말 무리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에 90개씩 주문이 들어온 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 업체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는 좀 쉬었고요. 11월 달부터는 다시 핫팩을 판매했는데 매출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절 상품인 핫팩을 컨택해가지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는 6,300만 원 정도 매출이 났고요. 이때는 거의 다 위탁 배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매출이 좀 터진 이유가 드론을 런칭을 했었고요. 이전까지 액자나 휴대용 선풍기, 텀블러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개척을 한 거였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이 이제 드론 판매를 하고 있어서 친구의 친구 이렇게 건너서 소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좀 터져가지고 매출이 올랐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도 쓰는데 블로그에 이런 스토어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에서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 이때는 홈트레이닝 운동기구 업체에서 제안 온 거를 판매하면서 이렇게 매출이 나왔습니다. 저 따지고 보면 이 드론 때도 제가 1페이지에 오르긴 했지만 오륜기 이런 드론 이슈들이 많아서 제게 좀 많이 판매가 되었고요. 이 5, 6월 달에도 네이버 MD가 제 거를 베스트 여름 상품에 올려주더라고요. 그냥 럭키투데이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여타저타 위탁 배송하는 여러들 업체들과 드론이 주축을 이뤄서 이런 매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년도에는 3,500을 매출냈고요. 18년도에는 6,300 매출을 냈습니다. 17년도에는 3,500 정도, 18년도에는 6,300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이 매출이라는 거는 택배비도 포함이 되고요. 뭐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원가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원가와 뭐 택배비 여러 가지를 뺀 나머지 금액이 이제 수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뭐 한 달에 그래서 얼마 버냐고요. 한 달에 얼마 버는데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한 달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이 금액은. 보시면은 높은 달이 있고 낮은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얼마를 번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매달 얼마씩 법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년도, 18년도에 얼마를 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수익이 정확히 계산은 따로 안 해봤지만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18년도에는 수익이 800에서 900 정도 벌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거의 2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매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수익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마진율에 있습니다. 첫 해에는 사입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거래한 업체에서 마진율이 한 25% 정도 이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라고 하면 900 넘겠죠. 거기서 택배비 빼고 뭐 하면은 광고비도 썼으니까요. 그런데 위탁 배송 15% 이상 나왔지만 17년도에 비해서 마진율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한 800에서 900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나눠보면 되잖아요. 8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나누기 9개월 하면요 뭐 한 90만 원, 월에 한 90만 원 이하, 월 한 90, 80에서 90 벌었겠네요. 두 번째 900만 원 나누기 12개월 8, 한 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70만 원 그래서 80만 원 사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수입으로 이게 괜찮고 짭짤한 금액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번 사람도 계실 거고요. 덜 번 사람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벌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운영하는 도중에도 뭐 사입을 진행할 때 밤에 막 포장도 하고 위탁 배송일 때는 막 밥 먹다가 점심에 막 업체에다 메일 보내줘야 된다고 막 뛰어가서 메일도 보내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요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그럼 초기 자본은 얼마였냐?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초기 자본은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그림을 판매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50만 원으로 그림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자본은 8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 액자나 이런 걸 거래했던 업체가 뭐 달 단위로 끊어서 미수를 좀 받아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매출이 뭐 한 2, 300 됐지만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마진율도 높으니까 2배의 매출이 났죠. 근데 원가는 좀 늦게 나갔죠. 그래서 그때 동시에 한 300 정도 쌓았고요. 그러니까 휴대용 선풍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90개의 휴대용 선풍기 나가려면 하나에 10,000원씩 제가 도매를 했거든요. 원가가 90만 원이에요. 하루에 3일만 진행을 하면은 270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돼요. 결제는 좀 늦게 되니까. 그래서 그땐 생활비 100만 원 정도를 차입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은 한 18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실 이 차입한 금액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될 때 그때 차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30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작게는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 내기도 전에,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 내기도 전에 개인 스토어부터 열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딱 한 건이 판매가 됐고요. 그때 사업자를 냈습니다. 초기 자본에는 절대 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근데 뭐 5천만 원이라는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500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30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3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통장에 약 한 7, 8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직장인 스토어팜 가능성이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운이라는 요소와 노력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자기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템 소싱을 굉장히 못해요. 처음 소싱할 때도 그냥 와이프한테 물어봤고요. 요즘 뭐가 잘 나가?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첫 번째 아이템을 했던 도매 사장님이 누가 이만큼을 이걸 수입했다고 하길래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제 지역으로 올라와서 주변에서 그거 파는 곳을 컨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판매하다 보니까 누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아이템 소싱에는 좀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품을 올렸는데 갑자기 그때 막 드론 오륜기가 뜨면서 드론이 판매가 막 일어나고, 제 아이템을 갑자기 MD가 베스트 상품에 올려주고, 근데 제가 했던 노력들은 뭐가 있냐면 제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연관 검색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 짐볼이라는 걸 치면은 그 밑에 임산부 짐볼부터 짐볼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임산부 폼 롤러, 신생아 짐볼, 임산부 짐볼, 이런 것들은 이 상품에 비해서 경쟁이 좀 덜 치열해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매일 제 스토어를 눌러보면서, 네이버도 어차피 사용자 기반의 그런 로직을 쓰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제 걸 검색하고 눌러주면 조금씩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계속 해보고요. 어떤 고객이 제 거를 사게 되면 왜 그걸 샀는지도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고요. 네이버 애널리틱스라고 있는데 그 애널리틱스에 들어가면은 본인 스토어를 뭐를 타고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스토어팜을 어떤 걸 검색해서 눌렀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가 만약 키워드를 그쪽으로 좀 안 걸었는데 글로 한두 명 유입이 된다면 글로 바꾸기도 했고요. 이래서 운이랑 노력이 같이 필요해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장인이 해볼 만한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나마 다른 사업들보다는 관리가 쉬워요. 직장에서 갑자기 고객 전화가 온다.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 그럼 문자로 돌렸고요. 대신 받아줄 사람을 찾아도 되고요. 위탁 업체들 중에서는 어떤 곳은 대신 그 CS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닌 곳도 있지만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저는 오프라인 사업보다는 온라인 사업, 그것도 뭘 떼다 파는 이런 소매 사업이 직장인이 하기엔 그나마 낫다. 잘 된다는 그런 가능성은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저 역시도 와이프가 잘 나갈 때 말을 해요. 잘 판다, 오빠 잘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알았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내 스토어가 끝날 수 있겠구나. 운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름 돋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냈던 스토어팜이 보이시죠? 60만 원. 사실 안 한 것도 있지만 제가 개인 사업자로 바뀌면서 기존의 위탁업체들과 거래를 좀 끊었고요. 이제는 한번 사입을 해서, 아이템을 사입을 해서 한번 판매해 보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판매를 적게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출이 0이 됐습니다. 거의. 이게 바로 스토어팜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이고요. 제 채널을 소개하자면 이런 직장인 스토어팜 내용도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뭐 어떻게 하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뭐 직장인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공유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같이 영상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봬요.